이제 네.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정권 또는 이제 보수 진영이 가장 우선적 가치로 네. 사실은 이제 뭐 명목상으로 강조하는 측면도 많이 있긴 한데 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안보 문제거든요. 아하. 예, 보수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 이제 보수 문제. 정권이 허구한 날 안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우선적 가치로 이제 네. 말하자면 인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음. 명목상 안보와 실질적 안보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네. 명목상으로는 어떻든 안보하면은 보수 진영, 보수 음.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정과 군령을 총괄하고 있는 이게 음.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 타워를 예. 3월 말까지 방 빼라. 4월 한 달 동안 리모델링 네. 해라. 그리고 5월 10일 날 내가 입주하겠다. 음. 이게 도대체가 기존의 보수 진영과 보수 정권들이 주구장창 강조해왔던 안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행위니까 이게 네. 지금 보수 언론조차도 이렇게 아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야 이게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웠다간 이게 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게 오래 가지 못할 우려를 하는 것이죠. 네. 오죽했으면 이런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이미 너무 나가긴 했는데 음. 아직 출범까지는 이게 수습하고 되돌이키고 이렇게 할 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 망가지게 되면 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또 불행해지는 것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망가져도 어느 정도 망가져야지 안보가 망가지게 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음.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어. 윤석열 당선자가 입만 열면 청와대를 국민께 아 예. 돌려드린다라고 그랬죠. 하는데 예. 좋다 그러면 음. 등기를 해서 돌려주라. 아니 도대체 어떤 국민한테 어떻게 돌려준다 이야기고 정확하게 그러면 등기를 해가지고 좀 돌려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사설이 이제 네. 칼럼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음. 참 저희가 이게 웃고는 있지만 심각한 사안은 좀 예, 그리고 생각이 이것도 문제인 되고. 것 같아요. 네.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음. 아니 세상 천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 이게 이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뭐 네. 이런 그런 이야기. 얘기했죠. 들어가면 왜 못 나옵니까? 찬찬히 준비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음. 윤석열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공간이 음.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는데 무슨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무슨 신흥 종교가 있나 보죠?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고 음. 인류 문명의 역사가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오는 음. 과정이 인류 문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의식이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주체성, 인간의 음. 이성과 어떤 이 노력, 네.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환경을 극복하고 예. 이렇게 온 문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네.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한 번 아하.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 아니 무슨 어디에 뭐 쉬었습니까? 왜 못 나옵니까? 누가 못 나오게 뭐 몽둥이라도 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예.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 소통이라는 것도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와 의지의 문제이고 네.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겠다, 탈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음. 소통은 의지의 문제인데 네.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그거는 내려놓는 것은 네.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렇죠. 제도적인 헌법에 문제죠. 그럼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네.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력과 권한을 음. 분산하고 나누고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울 때 네.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국민과 소통, 언론과 소통, 참모들과 소통의 문제는 네. 전적으로 당선자의 의지와 의지에 직결된 문제라면 음.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었거든요. 음. 거기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렇게 풀면 된다. 그럼요, 국민 그럼요. 예. 소통은 뭐 토리를 데리고 어디 가서 국민 만나 아유, 소통하든 그럼요. 소통하면 되는 그럼요. 거고, 예. 제일 문제는 안보 공백, 이 우려를 어떻게 음. 씻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찬찬히 현 정부와 이 당선인 측이 논의를 해보자, 예. 이 부분인데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한 다음에 입장을 내니까, 무리다라는 입장을 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요. 강하게 아. 반발을 좀 하고 있는데 협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새로운 정부가 잘할 수 있게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협조해야죠.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협조하는 속에서 또 민주당이 구상을 가지고 민주당이 안을 가지고 네. 협조하면서 경쟁을 해서 국민들께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5년 뒤에는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유능한 실력을 보여야 되는 과제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마냥 발목 잡아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그럼 됩니다.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네. 때로는 국회에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그 야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목 잡기로 나타날 경우에는 네. 결국은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선 불복 아니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긴 자들의 어떤 오만한 형태다. 무조건 고개 숙이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일사천리로 진행할 테니까 따라와라. 쓸데없는 뭐 좀 문제 제기하지 말고 무릎 네. 꿇고 있어라. 이 이야기거든요. 아. 대선 불복은 무슨 대선 불복입니까? 국민들의 예. 선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과도한 어떤 정치적 공격이고 굉장히 네. 궁색한 정치적 공격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이 문제 참 계속해서 집무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도 정말 피곤한 일이고 이게 왜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대통령 아. 잠자고 대통령 일해야 되는 공간이 왜 최우선 지금 국론 분열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오늘 뭐 조사 나온 것도 보니까 과반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뭐 좋다 그러면 통이동 집무실에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뭐 한두 달 걸려서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옮겨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뭐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아니 집무실에 침대 깔고 거기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 대한민국의 그 행정책이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완하고 고쳐가지고 이 만들어온 행정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는 인간의 어떤 근육 조직, 인간의 어떤 신경 조직보다도 더 정교하게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멀쩡하게 있는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냅두고 네. 돈을 이중 삼중으로 써가면서 들어오지 않겠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예. 멀쩡하게 있는 것을 굳이 안 들어가겠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라고도 하던데요. 약속은 이미 깨졌죠.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내건 거 아닙니까? 근데 광화문 공약을 깼잖아요. 아 용산으로. 그렇죠. 용산 바꿨으니까. 이미 국민과의 약속을 깼는데 네. 이미 깼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가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예. 광화문으로 가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국민들이 그 약속을 보고 그렇죠. 뭐 투표하신 분도 계실 그럼요. 거고. 공약을 그러니까 이미 광화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전문가들 다 해가지고 그렇죠. 심사숙고해가지고 결국은 공약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공약 철회에 대해서 사과도 드렸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그 공약을 만들 때는 그 역사적 논의 과정과 또 이게 안 된다라는 결론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걸 보고서 공약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실 공약을 만들어 놓고 네. 그걸 이미 국민과의 약속을 약속을, 파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파기하고 난 뒤에 불과 5일 만에 네. 용산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난 정권과 지난 대통령들께서 청와대의 어떤 이런 좋지 않은 문제 네. 이런 것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의를 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예. 5일 만에 이렇게 공약 파기하고 난 뒤에 국민과 용산으로 가겠다는 것은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 아니죠. 광화문으로 가겠다. 이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청와대 이미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공간, 참모 조직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거기- 인수인계 하겠다는 건데. 그럼요. 거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이게 군정과 군령을 총괄하는 모든 이제 국가 안보 네. 컨트롤 타워와 시설 아하. 이것들이 다 옮겨가야 되니까 예. 이번 참에
국방부는 이제 정책 부서잖아요. 정책 부서는 어디로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이 전쟁 지휘부는 어디로 배치하고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지금 예하 16개 부대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으로 편입이 돼 있는 옛 네. 방사청 건물로 들어간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용산공원으로 공원이 이미 편입하는 그렇죠. 걸로 돼 가지고 곧 철거를 하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예, 물도 끊겨 있고 전기도 네. 끊겨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들도 청와대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의는 예, 논의가 있을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자꾸만 소통 뭐 참모들과 일하는 뭐 이거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현재 청와대 경내에 아, 이게 여민관, 그러니까 헬기 여민 일관이죠. 여민관하고 대통령 헬기장하고 네. 그다음에 기자분들이 머무는 이제 춘추관이 춘추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떨어져 있죠, 예, 사실은. 여민 일관, 헬기장, 음. 춘추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네. 가운데에 아,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가. 기억나십니까? 아, 저는 청와대 경내 안 가고 춘추관밖에 안 가봤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네. 요 저 하우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하우스 용도가 지금 뭐냐면 청와대 이제 각 건물의 계절마다 이제 그 화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에는 진달래 화분으로 예. 바꾸고 뭐 이제 가을에는 또 뭐 다른 화분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 화분 식물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네. 예, 화분갈이하고 하는. 아, 그게 바닥 면적만 하더라도 제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최소 150평 이상이 돼요. 바닥 면적만.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한 2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네. 대통령 집무실 만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새 건물을 만들게 되면 여민 일관하고는 한 30m 거리, 춘추관하고는 한 50m 거리, 네. 예, 헬기장하고는 3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요. 그다음에 네. 자꾸만 백악관 모델을 입에 달고 있던데. 어떤 백악관 모델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통령 내부 모시고 백악관을 가봤는데 네. 거기도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이 일하는 참모 조직은 지하로 이동하게끔 돼 있지 같이 같은 층에서 막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렇게 근무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지금 청와대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아. 지금 청와대 경내에 이제 여민관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에서 네. 대통령 내분이 집무를 보는 본관까지 올라가는 거리랑 지금 백악관에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 비서동에서 참모조직에서 지하로 통해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러 가는데 그 거리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가 더 가까워요. 그래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뭐 참모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방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백악관 모델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예. 다만 저기는 이동을 지하로 이동을 한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지상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만들 때도 지하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지하 통로를 만들지 않았죠. 지금 국회에는 지하로 다 돼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회관, 본청, 국회 도서관까지 도서관. 지하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 지금 저 백악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한 개청에 모든 참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문 열어놓고 뭐 수시로 뭐 그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러니까 그것도 백악관 모델 팩트 이야기를 체크해봐야겠네요. 하면서 네. 이거 자꾸 국민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예산도 496억이라 그러는데 네. 자기 집무실만 옮기는 공간 그것도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496억이에요. 음. 근데 거기를 옮기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데가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 마치 예산 얼마 안 드는 것처럼 예. 그다음에 백악관 모델이 무슨 뭐 옆에 참모들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건 아닌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청와대에는 대통령께서 집무를 보시는 집무실에 네. 제1부속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연설 비서관실, 그다음에 의전 비서관실, 행사 비서관실, 네. 요 행정관들이 다 있습니다. 사무실에. 백악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접 근무자들은 집무실 주변에 다 있습니다. 아. 근접 근무자가 아니고 정책 부서는 네. 백악관도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비서동처럼.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을 이제 현혹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참 저희가 오늘 이 용산 이전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우리도 이제 정책 얘기하고 민생 얘기를 하면서 서로 여야가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좀 보고 싶은데 국민들이 안보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